네, 오늘은 불펜 투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삼성 라이온즈의 불펜. 삼성 라이온즈의 불펜에 대해서는 오해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사실은 불펜이 약한 팀은 아니에요. 지난 시즌 뭐 WAR 기준으로는 불펜 WAR이 전체 3위였고요. 오히려 LG 트윈스의 불펜 WAR보다 높았죠. 불펜 ERA는 5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불펜진의 기록 자체가 아주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뭐 체감적으로 봤을 때 블론 세이브 같은 경우에서도 뭐 중위권 정도의 순위가 랭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 라이온즈의 불펜은 조금 오해를 사고 있다. 다만 이제 삼성의 경기들이 스펙타클하게 뒤집어진 경기들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고, 특히나 이제 피홈런. 근데 그거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 라이온즈가 홈으로 쓰는 라이온즈 파크 자체가 홈런이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오는 경기이기 때문에 마무리 투수나 뭐 마무리 투수 할 것 없이 선발 투수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고 뭐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역전 홈런이 나올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렇게 봤을 때 삼성 라이온즈는 불펜이 약해 보일 수는 있지만 약한 불펜은 아니다. 이게 다만 이번 시즌 우승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 정도의 불펜 컨디션으로는 우승까지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삼성 라이온즈는 좋아질 여지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 라이온즈의 굉장히 주요한 불펜 자원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재윤이죠. 뭐 김 사장이었다가 뭐 김 회장이었다가 여러 가지로 김재윤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제 김재윤 선수를 김 사장으로 만들었던 가장 큰 장본인이 이제 한화이글스의 문현빈 선수이기는 했었지만, 실제로 지난 시즌 후반기에 정말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야구를 보면서 가장 애매한 게, 이 선수가 후반기에 좋아졌는데 그럼 이번 시즌에 잘할 거야 라는 명제가 늘 맞는 게 절대 아닙니다. 후반기에 잠깐 좋아졌네? 근데 다시 시작돼요. 다시 지난 시즌 전반기로 돌아갔다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우도 있고, 후반기에 좋아졌던 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지난 시즌 후반기 좋아졌다고 해서 김재훈은 무조건 살아났다라고 확정할 수 없는 게 야구라는 거죠. 지난 시즌 전체 기록을 살펴보면 이거보다는 잘해줘야 된다. 김재훈 선수가 사실 실상은 제구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투수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9이닝당 볼넷을 많이 내주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김재훈 선수가 실제로 본인이 KT 위즈를 한국 시리즈로 이끌었던 23시즌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게 이제 구속, 힘으로 타자들을 윽박지르고 그래야지 이제 본인이 즐겨 던지는 변화고, 특히나 이제 포크볼 같은 경우가 타자들을 현혹시킬 수가 있는데 9이닝당 탈삼진 개수가 너무 많이 줄었어요. 사실 이 정도 수치로는 라이온스 파크에서 더더욱이 버티기가 힘들어지죠. 공이 타자들의 배트에 맞았을 때 맞아 나가는 어떤 타구의 결과들이 타자 쪽이 유리한 게 라이온스 파크인데, 그렇다면 인플레이 타구를 억제하는 투수가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김재훈 선수의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 그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자책점도 마무리 투수라고 하기에는 뭐 좋지 못했고 피홈런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과연 김재훈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중요하고, 일단은 김재훈의 마무리로 시작이 될 거긴 하거든요. 근데 마무리 후보들이 제가 생각할 땐 삼성 라이온즈 좋은 선수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 선수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이호성 선수인데 가을 야구에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선수야말로 저는 가능성이 차고 넘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9이닝당 탈삼진도 7.16개인데 이 부분은 훨씬 더 좋아질 여지가 있다고 보고, 제구가 역시나 불안하죠. 뭐 ERA도 6.34인데 6점대 ERA를 가지고 있는 선수를 마무리를 어떻게 쓰냐라고 하시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성장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런 이호성 같은 유형의 선수들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개의 세이브를 거두는 어떤 경험적인 축적된 그런 부분들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9이닝당 볼넷 개수가 너무 많기는 해요. 요거는 이제 수정이 돼야 되고, 이호성이 작년 그대로의 모습이면 사실은 마무리로 쓰면 안 되죠. 근데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그리고 포심의 위력 같은 것들을 봤을 때는 쉽게 공략할 수 있는 투수는 절대 아닌 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찬승입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삼성의 마무리는 이 배찬승 선수가 맡아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인상 깊었어요. 지난 시즌에 뭐 한화의 정우주 선수도 있었고 LG의 김영우 선수도 있었고 좋은 신인들이 많았지만, 이 좌완 쪽에서는 오히려 키움의 정현우보다도 배찬승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9이닝당 탈삼진 개수가 10개가 넘어갑니다. 이런 선수를 불펜으로 써야죠. 필승적으로 반드시 써야 되고, 좌타자들은 진짜로 공략하기가 힘든 투수죠.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65경기를 치렀고요. 역시나 볼넷 개수입니다. 이호성도 그렇고 배찬승 선수도 그렇고 이 두 선수가 반드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은 제구예요. 제구가 안정되기만 하면 이 선수는 사실 스트라이크 존에만 들어가면 우리도 이제 그런 투수 있잖아요. 뭐 김서현 선수도 있었고 뭐 그런데 그런 투수들은 리그에 지금 쌓여가고 있는데 배찬승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특출난 스페셜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좌완입니다. 이 선수는 진짜로 실링을 측정하는 게 불가능한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생각보다 마당쇠 역할을 정말 잘해준 선수가 이제 김태훈 선수인데 9이닝당 탈삼진 개수가 10개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주 구위가 뛰어난 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재적소의 변화구로 잘 섞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19개의 홀드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 삼성에는 없어서는 안 될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계약을 또 재계약을 따내면서 다시 이제 푸른피의 유니폼을 입게 됐는데 이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9이닝이랑 탈삼진 개수는 정말 좋은데 오히려 몰리는 공이 맞아서 장타가 어요. 근데 저는 삼성 라이온즈 투수들의 ERA를 고지 곧대로 보면은 안 되는 건 맞아요. 왜냐면은 여기 왔을 때 파크 팩터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김태훈 선수의 가치는 생각보다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볼넷 개수 좀 줄여야 되고 장타 허용 빈도 좀 줄여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모두에게 다 허용되는 이야기겠지만 김태훈 선수가 소화해주는 많은 이닝 그리고 경기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김태훈의 존재는 굉장히 크고 재계약할 이유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야지 유라를 많이들 기대를 하실 겁니다. 이제 이 기록이 일본 독립리그에서의 기록이죠. 일본 독립리그 사회인야구 이쪽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모두 다 알고 계실 텐데 역시나 기록에서 보여지지만 9이닝당 탈삼진 개수가 11개가 넘습니다. 삼성의 컨셉은 이제 확실합니다. 삼진 잘 잡는 선수들 많아야 돼요. 왜냐면 맞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펜 쪽에는 무조건 구위 좋고 탈삼진 능력 좋은 선수들로 이제 구성이 돼야 되는데 미야지 유라가 이제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9이닝당 볼넷 개수가 이 정도면은 많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뭐 이 정도의 만약에 이 독립리그에서 보여줬던 요런 어떤 지표들을 보여주면 사실 삼성은 진짜로 우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다만 일본 독립리그에서의 기록이 과연 KBO 리그에 왔을 때 그대로 이렇게 전해질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아무튼 미야지 유라에 대한 기대치가 삼성 팬들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러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제 토미존에서 복귀하는 김범수 선수의 동생이죠. 김무신 선수, 김윤수 선수였는데 김무신으로 이제 개명이 됐는데 이 선수가 과연 어떤 모습 물론 이제 긁어봐야 되는 선수예요. 24시즌 한국 시리즈 그리고 가을 야구에서 굉장히 빠른 공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지만 표본이 많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기도 하고 뭐 백정현이라든지 양창섭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뭐 선발로도 기용이 될 수도 있지만 불펜 쪽에서도 뭐 지난 시즌에 불펜 WAR에서는 이 두 선수가 1을 넘겼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이재익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상 이슈 때문에 많은 이닝을 던지진 못했지만 과연 이제 이번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은 결국은 원래는 불펜이 약하고 투수진 때문에 몇 년을 고생했지만 뎁스도 좀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격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검증된 선수들로 다 나열이 되어 있고 선발진도 마찬가지고 그 불펜 쪽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불펜 쪽에서 터져야 될 선수들이 만약에 터진다면 진짜로 삼성은 완벽한 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배달 떡볶이가 솔직히 너무 비싸다고요. 한 2만원 막 3만원 막 이렇게 되는데 한 봉지에 5,000원이 안 됩니다. 배송료를 포함해도 네, 퀄리티도 보장이 된다. 이거는 이따가 먹으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종류도 국물 떡볶이, 짜장 떡볶이, 마라 떡볶이. 요즘에 마라탕이 또 인기인데 가성비가 정말 좋다.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세 접시가 12,000원이 안 돼요. 오리지널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다. 짜장 떡볶이 매니아층이 있잖아요. 맛있다. 그리고 요즘 대세 마라맛. 저는 마라탕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와, 저는 이게 대박인 게 보통의
마라 맛을 표방을 하면 흉내만 내거든요. 이 정통적인 마라 맛이 딱 스며들어 있어요. 저는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은 어른분들 입맛은 어떨지 60대 저희 장인어른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버님 여기 오리지널 떡볶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이니까 그냥 요거는 짜장? 마라 마라. 맛. 냄새가 확 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랍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도 한번 먹어볼래?